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킹스북으로 하버드 협상 강의 이런 책을 골랐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그 협상학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론과 실제에 관한 그 여러 사례들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500대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들의 한 20% 정도가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좀 보니까 그 협상학이라고 해서 너무 그 이론적일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가진 아주 그 현장감 있는 책이더라고요. 많은 사례들을 좀 재밌게 봤는데 뭐 그걸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 협상에 관한 전략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저자도 강조하지만 협상의 성공의 성패의 30% 적어도는 그 사전 준비에 달렸다는 거죠. 얼마나 미리 충분히 준비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이거 공통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준비할 거냐 이거죠. 당연히 그 목표로 하는 그 협상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것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잘 안 됐을 경우에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목표로 했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물러서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정확한 환경과 정보를 치밀하게 조사해서 플랜 B, 플랜 C, D까지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역시 협상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연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끼리의 협상이라면은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슬람은 그 라마단 기간이 있잖아요. 금식 기간. 그럴 때 가가지고 막 거기 풍습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상대방의 개성, 성격을 잘 사전 조사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목적은 명확하되 목표치는 융통성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상한, 중간, 하한, 최저선, 이걸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한, 중간, 하한을 융통성 있게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자신의 전략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나의 최저선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버린다면은 그것부터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략과 하한선은 절대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쟁과 다르잖아요. 서로 간에 이익을 조정하는 겁니다. 서로 윈윈해야지 협상의 의미가 있지, 상대를 강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강도죠. 오래 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후환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케이크 또는 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이 먹어야 될 사람이 한 5명쯤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다 큰 쪽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가장 공평하게 나누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칼자루를 쥐인 사람이 다 자르고 나눠주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를, 큰 거를 가져가겠죠. 이건 유명한 방법인데요. 그 칼자루를 쥐고 나누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남는 것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가장 공평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최대한 자기가 공평하게 자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게 서로가 최대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단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서로 공동의 이익을 강조해야 된다.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협상할 때도 어떤 그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 기준을 항상 존중하면서 거기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협상의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의 최저선을 분명히 지키고, 그리고 상대의 최저선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협상술의 그 묘미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아주 재밌는 한마디만 기억하라면 저는 이걸 기억하겠어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이 지금 킹스 스피치인데요. 말하기가 주제인데, 이 협상에서는 말을 잘하고 뭐 청산유수가 찬다고 해서 협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을 잘하는 게 더 자기의 속내를 내보이고 자기의 전략을 드러나게 할 위험성이 크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해야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은 적게 해야 돼. 대신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야 상대의 정보를 많이 캐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시작은 경청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라도 상대의 관점이나 의견이나 정보를 캐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하는 게 내 정보를 노출 안 시키는 거고, 그리고 가격도 상대가 먼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협상의 주도권을 갖잖아요. 또 오히려 침묵이 금이라는 거죠. 내가 오히려 그 말을 해야 될 때 적당하게 말을 안 하는 것이 상대를 오히려 더 긴장시켜 가지고 상대의 조바심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걸,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협상에 꼭 유리한 게 아니다. 이 말은 저는 아마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이 말 잘하기 게임이 아니고 지혜의 게임이다. 지혜. 얼마나 상대방을 속내를 캐치하고 상대방의 의지를 넘어서는 지혜의 게임이다. 모든 그 방법과 능력이 다 총동원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협상을 하다 보면 이제 가짜 정보가 난무하죠. 이른바 속임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솔직합니다. 속임수도 협상의 일부분이다. 속임수를 나무랄 거 없다. 왜 협상을 하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하는데. 다만 정보가 부족한 쪽이 진다 이거죠. 상대의 속임수까지도 알아채고 넘어설 수 있는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를 부도덕하다고만 몰아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보 불균형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오히려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은요, 거꾸로 그걸 치고 들어가서 제압을 해야 한다. 오히려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질문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그걸 물고 늘어져서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가짜 정보, 거짓말을 역용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뭐 이러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로 압박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정보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그걸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그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본격적인 본론은
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승패에는 디테일이 있다. 먼저 절충하지 말라. 올가미에 낚이지 말라. 이런 디테일한 그야말로 협상술은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